농촌에서 이양 원하는 거는 물론 기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기촌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뭐 지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죠. 네. 옛날에는 우리 그 주택 신축이나 구입 자금이 7,500이요. 지금 현재죠? 예. 그게 기촌하신 분들도 해당이 됐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올해부터는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것도 기촌하신 분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은 예. 그 자금을 받고 활용하실 때쯤에는 그래도 농업인 자격을 얻으시라고 다 그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안성시에서 안성시 지금 만약에 동단위에 살고 계시다가 예. 안성에도 그 리단위가 있죠. 그러죠. 예. 그렇게 간다면 그건 단위도 있고. 예, 예. 네, 그게 기농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안성시에 네. 동단위에 살다가 네. 예, 안성시에 있는 면단위로 이주를 한다면 이건 기농입니다. 동이니까요. 예, 동에서 네. 면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예, 동일시구는 인정을 안 하는 거로 네. 이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예. 자, 두 번째, 예, 제가 예, 어디로 할까요? 안성에서 지금 읍단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공도읍이 안성인가요? 예, 그렇다면 공도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천군의 면단위로 이주를 했어요. 아니죠, 그것도. 이거는 기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바뀌긴. 저희도 꾸준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일부 어디 뭐 저기 그 강명시 지역이라든지 뭐 시흥시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읍단이 들어가면은 읍단이 아파트고 엄청 휘황찬란한 데 많아요. 완전히 도시 지역입니다. 근데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주택 수입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받기 위해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 예, 그렇게 정해. 예, 그거는 최근에 원래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다 그 지자체 담당자 분들 중에서 그 지금 현재 좀 읍단위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고 이미 5년이 지났고 뭐 어쩌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여기서 강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쪽 시군에서는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소가 똑같은 주소 갔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그 주소로 오면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주택 신축 자금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신축 자금 같은 경우는 신축 자금은 상관없지만 구입 자금, 리모델링 자금 그런 경우는 이게 또 이전에는 그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걸 좀 꼼꼼하게 봐요. 건축물 대장.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의 기농기촌 담당자 꼭 만나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자체는 혹시 뭐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자, 우리 요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우리 그 농촌에서 농사를 내가 만약에 짓는다면은 벼는 제가 요거 좀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벼농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한 평에 한 평만 짓는다면 우리 그 한 평 농사를 하면은 평에 1,000원 정도 소득이 나온대요. 조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익이 뭐죠? 딱 매출입니다. 자기 인건비니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그런 가격입니다. 벼는 평당 1,000원의 소득이 생긴답니다. 그렇다면 밭은요? 이런 고추 농산이 이런 경우는 평당 한 5,000원 정도 매출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시설하우스는 평당 10,000원 정도. 엄청 차이 나죠.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노동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1년에 벼농사 같은 경우는요. 300평 기준으로 한다. 한 2일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요새 벼농사 하면은요. 스마트폰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뭐 모내기 할 때 하고 콤바인 하고 그다음 수매하고 그것밖에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피도 잘 안 뽑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게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10,000원 정도 벌려면은 진짜 1년 내내 일해야 될 거예요.
시설하우스에서 이렇게 1년 내내 일하면요. 예, 하우스병이 있다고 하죠.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예, 그 동일 나이들에도 보면은요. 예, 상당히 고온다습한 곳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그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농사 죽도록 하면 일하면요. 딱 죽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농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정착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작물이 먼저일까요? 정착지. 예. 정착지를 먼저 보고 나서 작물을 본다. 예. 그것도 정답입니다. 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작물을 먼저 본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작물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기농기촌 관련해서 어디 가서 이 관련된 이론 보면은 작물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도 정답입니다. 꼭 어느 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형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농기촌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그게 또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 되는 거고요. 먼저 작물을 한번 볼까요? 예. 작물을 한다면은 예, 내가 만약에 딸기를 하겠다. 딸기를 한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예, 논산, 부여, 예, 이런 데 가서 하면, 많이 하는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거기 가면은요, 작물 관련된, 이 딸기 관련된, 예, 그 담당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가면은요. 지도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 병충해 관련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예, 생물, 예, 생육주기관 그런 교육들 관련돼서 그런 거 다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예, 부여군에 가면은 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딸기 관련된 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종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꼭 딸기뿐만 아닙니다. 예,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딸기를 전혀 안 하는 예, 어디가 안 할까요? 한 1,000원 정도 갔죠. 1,000원에 가가지고 예, 가서 물어보면은 딸기 관련돼서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담당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 보조 사업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면은 거기서 그게 있습니다 하고 예, 그게 나올까요? 없습니다. 부여 같은 데만 가도 동네에서 다 딸기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한테만 물어봐도 그분이 멘토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딸기를 갖다가 예, 그걸 갖다가 장목반이라든지 뭐 어떤 걸 통해서든 다 유통이 됩니다. 판매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내가 1,000원에서 팔려고 그런다면요. 이거 힘듭니다. 내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 아니면요. 예, 안 됩니다. 반대로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내가 금산을 가려고 합니다. 금산이 뭐가 유명하죠? 인삼 빼고요. 추부면에 간다면 추부 깻잎이 유명합니다. 예. 금산 가면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기농하시면 깻잎 진짜 많이 지으세요. 금산에 가면은 예, 그 기농기촌 담당자가 깻잎을 갖다 노지에다가 몇 평 정도 한다든지 시설하우스 몇 평 하면은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연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딱 나와요. 예, 지역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기농기촌 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 지자체 담당자들이랑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만나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 금산에 가면은 예, 거기서 얼마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서 예, 그 깻잎을 갖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천에 오신다면은 충남 서천에 오신다면 특산물이 뭘까요? 아까 물론 쌀 재배가 예, 주는 줍니다. 근데 서천에 최근에 모시가 많이 있다. 예. 모시 관련해서 물론 있는 모시도 있지만은 먹는 모시 많이 합니다. 모시 송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산 소곡주가 유명합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예. 기농기촌 하신 분 중에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떡 만드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교육받으시고 또 전통주 만드는 교육받으시다가 그걸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예, 본인들이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가면은 그거 많이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예, 내가 유통까지도 충분히 예, 갈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예, 가시는데 좀 도움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어느 자리에 갔더니 기농하신 지 이분이 5년 차가 되셨어요. 예, 3년 차까지는 그런 식으로 예, 버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았었는데 이분은 5년 차가 되셨는데 5년 차의 내 현재 상태를 갖다 한번
표현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이 현재 기농한 지 5년 차 돼가지고 이 하나의 골목을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간답니다. 수레를 끌고 가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도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딱 그 상태래요. 그 수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딱 빈 수레입니다. 내가 5년 차 정도 됐더니 각종 교육 같은 걸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알고, 그다음에 정보도 많이 듣고,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료증이나 수료증도 많이 땄답니다. 이제 역량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에서 또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 한번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을래?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서천군 기농인협의회랑 기농지원센터 사무국장 할 때 농업기술센터니 행정에서 많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기농기촌하신 분 중에 역량이 좀 되시고 이런 사업을 갖다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농촌에서는요, 물론 사람은 있으시지만은 맨날 교육받으시는 분만 교육받으세요. 맨날 사업 따시는 분만 사업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담당자 행정에서는 좀 새로운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5년차 되신 분도 그래서 이는 그런 정보를 듣고서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수레가? 빈수레였습니다. 자, 내가 내려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여러 가지 작물을 한다고 해서 하다가 말아먹기 몇 년 하고 최소한 3년은 기농인들이 웬만한 농산물 해가지고는요 가맹농으로 하신 분은 승부가 거의 안 됩니다. 판로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갖고 온 돈 2억 다 까먹었대요. 생활비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 그렇다고 고정 자산이 있는 것, 고정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몇 억짜리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해보라 그러는데 요새 그런 보조금들이 다 뭐가 있죠? 자부담이 있죠. 요새 자부담은 점점 비싸집니다. 요새 최소한 30에서 50%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수레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 2억 가까이 든 집이 팔릴까요? 농촌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넘으면요 진짜 안 팔립니다. 여유 갖고 팔지 않는 이상은 자기 손해보지 않는 이상은 안 팔려요. 그리고 크게 설령 팔렸다고 치죠. 다시 도시로 와서 그 돈 가지고 뭘 할까요? 주거 마련하고 뭔가 창업을 해야겠는데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해야겠는데 될까요? 되기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쉬운 건 아니죠. 그게 딱 내 5년 차의 지금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뭐 5년까지 가도 더 좋죠. 그 정도만 내가 갖고 온 돈 안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한 분은 내가 농사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창농 농장을 하신다면은 그걸 미리 좀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고 한 분 물론 두 분 다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도 사귀고 지역도 알고 정보를 갖다 좀 습득해 가지고 그래도 고정 자산을 좀 고정 소득을 갖다 벌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후에 천천히 농업 관련해서 농업인이 되시는 건 물론 미리 되셔도 좋지만요. 그 일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농촌에 내려오면요. 농촌에 우리가 내려와서 첫 번째 고려할 대상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응급실은 꼭 필수라고 저는 봐요. 도대체 응급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119를 부르면은 어느 정도 걸리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만약 급하면은 내가 모시고 가야 돼요. 서천 같은 경우 6만 가까운 그런 뭐 큰 데는 아니지만은 군 단위에서는 그런 데로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없어요. 서천이. 있다가도 매번 부도납니다. 군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요. 보조를 해주고 이런 걸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이유가 많이들 이용해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침 맞고 뭐 하고 주사 맞고 감기약 받으시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오래 못 버티고
또 문 닫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어디 가냐면은 동군산병원이나 서천이 바로 군산 밑에 위에 있으니까요. 가깝습니다. 한 10여 분 거리 정도 되는데 군산 의료원 갑니다. 근데 웬만한 거 되면은요. 어디로 가고 또 하냐면요.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그리로 가라 그래요.